현재 시간 2시 지나고 있어요. 저희 상황실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차장님하고 저하고 이 붉은 상승을 기원하면서 빨간 옷으로 맞춰 입었네요. 그게 요즘 답답할 때 입는 옷이긴 한데 네. 일단 좀 뭐 시장이 돌아서서 이틀 연속 돌아서서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마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들 보면 한 네. 한 5일 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라 뭐 오늘 사신 분은 아니고선 사실은 다 회복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 급락보다는 뭐 약간은 뭐 조정, 기간 조정의 시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 이후에 살아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의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장에 눈에 띄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KCC입니다. 오늘장 급등하고 있고 유기실리콘 호황 소식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건데 이 유기실리콘이 무엇인지 왜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KCC 상승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실리콘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리콘이라고 하면 이제 뭐 폴리실리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결국에 이제 다 규소를 기반 모래에서 나오는 이제 규소나 석영의 이제 원료인 것들을 SI라고 그러죠. 이제 화학 원소로 그걸 기반으로 만든 제품들을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유기 실리콘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약간 말랑말랑한 실리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약간 그 딱딱한 그 태양광 패널 이런 데 들어가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그냥 하드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뭐 하드 실리콘이나 뭐 이제 태양광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실리콘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그냥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가격도 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미국의 신장 위구르 뭐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이제 이런 그 실리콘을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재료도 중국에서 많이 나고요. 뭐 사막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유기 실리콘 자체도 한 60%가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6월 8일 날 네. 세계 1위 업체였던 이제 호신 기업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는데 유기 실리콘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제 복구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만드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이 일어나서 유기 실리콘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유기 실리콘 가격도 뭐 한 1년 사이에 한 7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를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게 KCC라고 보시면 되고 KCC도 2000년대 한 초반, 뭐 2005년 정도부터 해서 유기 실리콘을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네. 지금부터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계속 적자 사업이었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지금은 뭐 부서별로 봤을 때 사업 부문을 봤을 때는 가장 그 영업이익률이 가장 다이내믹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이익 증가세가 지속 가능할 거다. 1위 업체가 뭐 다시 이제 공장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가격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계속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이렇게 큰 종목도 15% 급등하네요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동안 건설 건자재주에 대한 기대는 컸어요. 왜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내년에 대선이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공급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니까 무조건 건설주 하나는 포트 안에 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최근에 지수 밀릴 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 건설 건자재주 내에서의 뭔가 악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동안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타격을 받은 걸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뭐 그거는 이미 시장의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한 거고 사실은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시간 차이가 생기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선반영한 결과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 사실은 좀 장이 흐를 때 같이 또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뭐 특별하게 안 좋아서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화됐을 때 모멘텀 둔화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여기 나와서 뭐 GS건설이나 뭐 DL E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전설주들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만
최근에 뭐 사실은 8월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뭐 그 회사가 나빠져서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됐다가 이제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수주로 이어지는 사이에 공백 기간에 나오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KCC. 물론 뭐 건설 건자재주들 철강주도 오늘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또 신영증권에서 KCC에 대한 목표 주가를 25% 상향하면서 마지막 저평가 시점이다라고 또 매력적인 멘트를 달았거든요. KCC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또 오늘 KCC 글라스 흐름도 좋은데 좀 같이 이 건설 건자재주를 담아볼지요. KCC 글라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뭐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단순히 이제 유리를 만드는 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유리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특수 유리, 이제 자동차 유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성 유리들이 이제 고부가치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KCC 글라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KCC도 보면 단순히 건자재, 뭐 도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 실리콘 사업이, 그러니까 실리콘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서서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리콘 쪽은 굉장히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신영증권에서 조금 더 강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그 지분 가치 투자했던 회사들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조금밖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PBR 기준으로 지금 0.5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더 올라갈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게 그동안 이제 PBR이 낮은 이유는 성장성이 좀 없지 않냐, 이 업종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같은 신사업을 했을 때 뭐 심할 때는 1조 이상 손실을 볼 때도 있었거든요. 초기기 투자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성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을 보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시장에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건설주랑 같이 움직이다가 오늘 좀 과격하게 올라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이런 게 더 있었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이제 좀 인지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지만 사실 뭐 제자리 갖다 놓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네. 5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일단은 뭐 지금 20% 업사이드한 네. 보고서는 5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은 아직 40만 원대에 있는데 뭐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강하게 쓰게 되면 다른 애널들도 다시 또 공부를 해보고 또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한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CC 오늘 급등했지만 제자리 다시 돌아온 거다. 여전히 매수기에 또 저평가 기회 있고 목표 주가 5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래서 시장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다른 종목들이 다 오르는 동안 오히려 5% 넘게 빠지면서 이 100만 원 지키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 뭐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밀리나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때 시장이 밀릴 때 안 빠져서 혹은 100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부담스러워서 뭘까요?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걸 수도 있죠. 네. 남들이 빠질 때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남들이 올라갈 때 좀 빠지는 건데 이제 사실은 모멘텀이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모더나가 공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모더나 물량이 빨리 이제 국내에 풀리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네. 뭐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좀 뭐 8월에 들어서 좀 많이 올렸는데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다가 100만 원 뚫은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다가 오늘 급격히 빠진 이유는 모더나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거의 90% 가까이 해소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적인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소멸되면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뭐 저는 이게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뭐 21선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향후 백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전 국민의 대부분이 이제 성인 대부분 한 80% 이상이 맞았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너무 빨리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백신의 효능이 한 6개월이 좀 지나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부스터샷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독감 예방 주사처럼 계속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백신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뭐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뭐 사공장 증설 이후에 추가 물량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렇게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데 밀린다면 매수 기회로 90만 원대 노려볼까요? 일단 뭐 저는 90만 원, 95만 원은 한번 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9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한 110만 원 정도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저희 채팅방에 오늘 코스모화학이랑 에코프로비엠 급락장에서도 끄떡 없었던 종목인데 지금 고점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오후장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게 2차 전지 쪽에서 갑작스럽게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제 LG화학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평한 시장 때문에 안 빠진 종목들이 오늘 빠지는 걸까요? 뭐 일단 저도 지금 봐가지고 네. 뭐 사실은 이게 갑자기 저 나올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빠지면서 좀 지수를 좀 밀어내는 것 같은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약간 좀 그 LG화학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이제 이슈들이 다른 데도 번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퍼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코스모화학 하락 전환했거든요. 저희가 이에 대한 이야기 또 방송 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퓨얼셀 탄소 중립 효과인가요? 오늘 뭐 새로운 뉴스는 안 나왔는데 인기 검색 상위에도 올라와 있고 주가도 좋습니다. 탄소 중립 K 기술 본격화 속에 정부 지원은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안에서 두산퓨얼셀만의 강점을 꼽아보자면요. 일단은 이쪽 섹터는 뭐 친환경 관련된 섹터, 특히 이제 수소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가는 과정이 빠르냐, 뭐 속도의 문제지, 뭐 늦느냐의 속도의 문제지 이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에서는 이제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이제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에서는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이게 조금 그동안 좀 주가가 주춤했던 이유는 정책 이슈로 올랐다가 사실은 뭐 아직은 실적이 확 뛰어나게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아직은 이제 3분기에 나오기로 했던 수주들이 좀 미뤄졌고 아마 4분기 정도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아마 그런 기대감이 좀 미리 좀 선반영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최근 주가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캐파가 한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지금 한 90메가와트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한 194메가와트 정도 될 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275메가와트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산퓨어셀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가격이 싸냐? 뭐 아니면 주가의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해소되고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또 탄력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올 초에 올라와서 사실 위에서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반기에는 이제 충전소 관련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제 트라이젠을 활용한 충전소라고 해서 이런 것들 신규 사업이 또 나올 거고 그 외에도 발전용 외에도 이제 선박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수전에 관련된 사실은 수소를 만드는 거죠. 이제 만드는 쪽의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확장이 되면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두산퓨얼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월에 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다 통과가 된다면은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게 또 친환경이고 신재생이잖아요. 요 두산퓨얼셀도 같이 버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까지 끝까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수소 관련 투자 종목들은 국내보다는 사실 해외에서 더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두산퓨어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 투자는
언제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뭐 국회를 빨리 통과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건 사실은 단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쪽은 지속적으로 뭐 전 세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경기가 뭐 돌아섰다 말았다 뭐 이런 여러 개의 말이 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개인이나 기업보다는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될 여력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이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빨리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두산 PSL은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탈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든 게 아니냐 오늘부터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1,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은 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너무 뭐 성급하게 뭐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하시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길게 볼 종목이다. 목표 주가 65,000원 두산 PSL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종목 다뤄드렸고요. 이고인 사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